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장중 비트코인 기준 6만 9천 달러를 뛰어넘으며 이 10월 종가에 대한 기대감, 더 나아가서 12월 종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말 10만 불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9% 하락한 68,12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12% 상승한 2,700달러대, BNB가 1.40% 상승, 솔라나가 4.57% 상승, XRP가 2.67% 상승한 0.5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1%,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8%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UBS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 랜딩 시나리오를 예측한 것인데 이는 경기 침체 없이 성장세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UBS는 강한 고용 데이터와 꾸준한 GDP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선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 모멘텀이 주식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 발표된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치를 아득히 초과하며 3개월 평균 18만 6천 명을 기록했고 소매 판매 또한 0.4% 증가하여 가계 재정 상태가 건전함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에 점점 더 근접하고 있으며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UBS는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게 된 것인데, UBS는 미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으나 이는 경제 성장과 AI 같은 장기 트렌드가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쳐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의 매력을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태이죠.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이제는 끝을 보이며 다시금 상승의 기운을 타고 있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거래량이 급증하며 상승의 한 몫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크립토 마켓에 상당히 긍정적인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3개월 만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중국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선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5%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정책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이 조치가 단순히 중국 내부 경제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 시장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중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자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비용을 낮춰 유동성을 풀어놓는 동시에 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이러한 통화 정책 완화는 국제 자본 흐름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 전통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 자본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죠.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더 큰 관심을 받을 여지가 커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중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는 비단 내부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달러와의 상대적 강세를 완화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주목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금리 인하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동성 확장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사례를 떠올린다면 이번 중국의 결정은 비트코인 시장의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제적 흐름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죠. 단순한 수치 이상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시점이며 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기나긴 박스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7개월 박스권 탈출 눈앞에 있다. 반감기 패턴 재현될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익명의 트레이더인 렉트 캐피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비트코인이 7개월 박스권 돌파를 하루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7개월간의 박스권 상단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으며 하루 종가가 저항 구간 위로 마감되면 돌파가 확정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석가가 지목한 가격대에 현재 근접한 상황이고, 렉트 캐피털은 주간 차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간 종가가 저항선을 넘어설 경우 더욱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 패턴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향후 몇 달 안에 더욱 높은 가격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에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유사한 MACD 크로스오버가 발생했고, 올해 3월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네, 1년 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였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현재는 이보다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다라고 해도 100% 더욱더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2025년 10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떨지 기대가 당연히 되는데요. 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시장의 하락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당연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멀어지며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났고 하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컸는데요. 하지만 10월이 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락과 조정은 언제나 큰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과거의 모든 하락장 이후 우리는 항상 더 큰 상승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기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 경제적 환경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비트코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중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는 전통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이 유동성이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갈 텐데요. 또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술의 발전과 비트코인의 희소성 그리고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도 점차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미 시장은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기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공에 동참할 기회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승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겁니다. 피로감이 누적된 이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5년 1분기 27달러까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2025년 1분기 최대 27달러 가능하다. 법적 분쟁 노이즈 버텨야 된다. 이그레이그 크립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이그 크립토가 XRP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 최대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XRP가 과거의 가격 상승 패턴을 반복할 경우 이러한 급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 이 이그레이그 크립토는 이 분석은 기존 데이터와 기술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가격 목표치가 야심차 보이지만 XRP의 장기 성장 기회가 기대된다. 현재 0.53달러에서 거래 중인 XRP는 이전에 3,300%와 700%의 상승을 경험한 적이 있다. 2025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비슷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리플 XRP 가격 관련한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항소를 결정하면서 관련 문서도 모두 다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죠. 이에 이제 리플사도 지지 않고 교차 항소를 지원하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소송이 반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러다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SEC가 항소를 하니까 XRP의 상승분을 반납했던 가격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항소를 한 SEC를 상대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소송 자체가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미 SEC의 경우는 리플사를 상대로 반박할 근거들이 모조리 법원의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항소에 제출한 문건 내용만 보더라도 이전에 했던 내용들, 그저 관용적인 문구들, 지루한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열될 뿐입니다. 즉 SEC는 본인들의 입장으로 인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XRP는 증권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증권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반복적인 시간 끌기일 뿐인 것이죠. 이를 미국의 고위 임원들도 절대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모가지가 바로 달아날 뿐입니다.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XRP의 상승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기에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리플의 법적인 지위가 확고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주게 될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여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고 1억 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9천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이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가능한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면 저도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 대부분은 간단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이 인터뷰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 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어떤 방식으로 진짜 돈을 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진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자세히 설명을 듣는다면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단기간에 몇 가지 질문과 가르침으로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 왕도가 없습니다. 이 누군가는 비트코인 투자로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가 망신을 합니다. 똑같은 투자를 해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결국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 없이 벌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 투자에 왕도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서 스스로가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없으면 비트코인 투자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남들이 오른다고 할 때 우르르 달려갔다가 물리고 원망하면 이 코인판을 떠납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잃습니다. 투자 방법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누군가에게 배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 금단의 비법을 전수해주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하루하루 투자하는 경험이 쌓이고 실수를 줄여 나가면서 나만의 투자 스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야 합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을 10분의 1로 쪼개서 사보기도 하고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경험을 통해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게 코인 투자입니다. 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알바라도 뛰어서 투자 시드를 늘리고 그걸로 나눠서 비트코인을 살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 그냥 투자하지 말고 미국 주식 ETF 같은 걸 장기 투자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라면 뭐라도 더해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시드가 너무 적지 않은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도 시드가 작아서 실제 수익이 적다라고 불평합니다. 반문해 봅니다. 왜 시드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지, 시드가 부족하면 시드를 어떻게든 늘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거죠. 일정 수준 돈을 벌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벌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 집을 살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법니다. 젊을 때는 1억을 어떻게 모으나 싶은데 집값이 한 방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오르기도 하는 게 자산 시장입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는 미래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시드를 늘리고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소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꾸준히 계속 사모으면 2024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2025년에는 폭발할 겁니다. 그때 물리지 않고 유유히 나오려면 지금 진짜 투자를 해 놓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